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접해 본 적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네,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스토리 듣기가 더 재미있으시죠? 얘기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는 느낌으로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국말 잘하잖아요. 예, 제가 조선족 예, 교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26살 때까지 중국에서 살았고,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중국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이 동북 삼성, 중국의 좀 추운 동네예요. 동북 삼성에서 거의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도 길림성, 길림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국 분들 아시죠? 예, 아마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나 알아. 네. 길림시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고,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가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 그때가 제가 26살이고, 애터미를 만났을 때가 2011년도에 제품으로 만났어요. 네,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먼저 저보다 한 3년 정도 일찍 한국에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났던 게 애터미의 영양크림이에요. 아시죠? 지금 현재 그 앱솔루트가 아니잖아요. 15,000원짜리. 근데 그 전에 무엇을 썼냐면 설화수 그 영양크림 30 몇만 원짜리. 예, 그런 걸 쓰고 있었어요. 예. 예, 중국 분들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 쓰기. 예. 뭐 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막 몇 개월 할부를 하더라도 비싼 거, 좋은 거 나한테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설화수 영양크림이 떨어져 갈 때쯤이에요. 엄마가 맨날 호소했던 게 뭐냐면, 애터미 만나기 전에 호소했던 게 뭐냐면, 땡겨서 죽겠다. 땡겨서 진짜 여기가 땡겨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불과 계속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기는 게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적인 것을 떠나서 불편한 정도. 그런데 이때 애터미가 온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소개해 주신 첫 사람이 누구냐면 보험 아주머니. 흔한 스토리죠. 왜냐하면 식당에서 보험 아주머니가 애터미 제품을 갖다 파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그분도 우리한테 보험도 전달해 주시고 애터미 제품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여자들의 그 허영심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30 몇만 원짜리 쓰다가 애터미 영양크림 15,000원짜리 쓰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셔가지고 4개에 사면 6만 원이고 그럼 15,000원이잖아요. 하나 사면 3만 원. 근데 꼭 하나 사서 썼어요. 왜? 나는 30 몇만 원짜리 쓰는 여자기 때문에 15,000원짜리는 못 쓴다. 3만 원짜리는 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영양크림을 하나, 2개 그렇게 3만 원 주고 사서 썼어요. 근데요, 안 땡기신대요. 안 땡겨요. 그리고 그 세트 화장품 6종 76,500원짜리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76,500원짜리 화장품을 쓰시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왜냐면 화장품 비싼 거 쓰다가 싼 거 썼는데 효과가 좋아. 뭐 이상한 거 들어갔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싼데 좋으면 뭔가 안에 이상한 거 들어가서 이렇게 효과가 좋나? 막 이렇게 거기에다가 엄마가 더 웃긴 얘기를 했어요. 야,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 써야 되겠다. 진짜 거의 이렇게 속닥속닥, 야,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이렇게 효과가 좋은 화장품을 이렇게 싸게 판다는 것은 이 회사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파는 거 보니까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망할 때까지 써자 이거였어요, 엄마가. 근데 지금까지 안 망했어.
근데 안 망했을 뿐더러 저희들도 부자로 만들어졌어요. 참,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하나, 두 개 이제 쓰다 보니까, 이 회사에 치약도 있네? 칫솔도 있네? 샴푸도 있네? 해모임까지 먹었어요. 집에 엄마가 하나하나씩 가져오는데 저는 애텀이라는 이것이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요, 해모임도 먹었을 때 저한테는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야 이런 느낌이. 엄마가 하나 주면 그냥 먹는 그렇게 그냥 애터미 제품을 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화장품은 진짜 좋더라고요. 샴푸도 좋고 치약 칫솔도 좋고 이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도 이 아줌마들이, 예, 저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가씨였어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도 못 알아듣나. 예. 근데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픔을 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픔을 줬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죄송합니다. 방해꾼 아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 삐끗하는 바람에 이제 몇 번 그런 이 삐끗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스톱을 시켜준 거예요. 진짜 저희 엄마는요, 쉬어본 적이 없으세요. 한국에 오셔가지고도요, 웬만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중국에서도 저희 집이 길림시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한 30년 넘게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톱 딱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엄마. 그런데 이때 누가 왔냐면 저희 스폰서님. 그러니까 보험 아주머니가 보험 아주머니는 애터미 비전을 그리 보신 분은 아니었어요. 제품만 전달을 했어요. 엄마 지금 강조. 예.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그분하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 누구신지 아시죠?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 이번에 승급하신 이 남자, 키 큰 남자, 이 호대 크신 분이요. 아줌마, 어디 요즘 오는 사람 없어? 주변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보험 이모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주머니 요즘 집에서 노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게 된 다음에 이제 1층에서 전화를 하신 게 뭐냐면, 나 놀러 가도 돼? 나 누구랑 같이 왔는데 같이 가도 돼? 같이 온 사람 어떻게 못 오게 해요? 올라오세요. 올라왔는데 남자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에이, 집에서 놀면 뭐해? 그래서 따라간 게 애터미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셔가지고 듣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한 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엄마가 동그라미 그리는 거 보면서 엄마가 또 하는 얘기가, 가입하는데 돈 안 쓰고 두 줄인데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이거 다 우리 거대, 뭐 매달 매달 사야 하는 거 없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세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정신 좀 차려. 엄마 이렇게 하면 회사 다 망해. 이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하면서 막 엄마한테 따지고 드니까 엄마가 이제 열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예, 저도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31살이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한 것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예. 저희 집이요,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고모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돈 버는데 좋은 데 있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홀딱 그냥, 예, 넘어가가지고, 담보로 집 대출해가지고, 정말 큰 돈 버는 줄 알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요, 진짜 아주 그냥 불법 그런 피라미드, 그런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체 생활 하는 데 있죠. 그런 데 갔어요. 그러니까 고모도 거기 갇히고 아버지도 거기 갇혔어. 엄마가
이 전화를 딱 해서 들어보니까 옆에서 누가 이거 사람이 옆에서 누가 감시하거나 혼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아프다고 졸라가지고 거기서 탈출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제 집에 오셨을 때, 네, 보물 몇 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는 거기서 그 안마 기계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안마 기계 하나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갖고 오고, 야, 이거 얼마짜린데 하면서 이러면서 또, 세뇌당한 게 있으니까 또 얼마짜린데 그러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책 3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카네기, 그 성공학 개론 있잖아요. 성공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후흑학이라고 있어요. 예, 중국 책이에요. 호헤이슈, 중국 사람들 아마 아실 거예요. 펑유연. 예. 이 3가지 책을 가져왔는데, 예, 지금 말하면 필독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필독서예요. 근데요, 제가 중학교인데, 제가 그 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 책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 별로 책을 안 보는데, 그 책은 저한테 상당히 매력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평소에 진짜 어디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도 제가 이 책을 펼쳐서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제일 많이 인상이 남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북경에서 제가 대우중공업에 출근을 하면서 또 어떤 분의 소개로 뉴스킨을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서 그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 세미나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야, 포장이 좀 있구나. 네, 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포장이 있구나. 왜냐면요, 성공하신 분들 딱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징이 여기 반지가 이따막 커요. 예. 그리고 다 드레스 입고요. 그런 거 아시죠? 엄청 막 포장된, 과장되고 막 그런 분위기 막 띄우고 막 세뇌시키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딱 인상이 남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분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그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애터미에 처음 사업 설명을 딱 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한 몸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분위기일까? 정반대. 여기는 강사도 강의를 못해요.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업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핵심적인 거. 제가 제품을 썼던 거잖아요. 2년 정도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좋다. 근데 싸다. 그런데 와서 이걸 딱 들어보니까 오히려 강의 못한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요, 와, 큰 비전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요, 마치 그때처럼 제가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왜 저한테 그 강의 못하는 것이 강렬한 비전으로 느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의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이 사업을 그냥 안 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저기 센터도 뭐 이렇게 구질구질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저한테 비전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더 진실한 것 같았어요. 아, 포장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절묘해. 그래서 약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그 회장님의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하면 진짜 손해야. 이거 진짜야. 이제 진짜가 왔어. 그 울부짖음 있죠. 그것이요, 진짜 여기 와서 팡팡 치는 느낌이에요. 이 치는 느낌이 조금 더 저한테 그 강렬한 느낌을 형용을 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 뭐죠? 그 디바 중국말밖에 생각 안 나요. 디바가 뭐죠? 생각나시는 분. 그거 뭐죠? 나이트. 예, 나이트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가면 그 음향 시설이 빵빵 하는 그런 느낌이 아시죠? 예. 그 회장님의 그 음성이 있잖아요. 빵빵 해가지고 여기 와서요 그냥 울리는 느낌이에요. 그게 막 그게 야 이거는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 예. 예. 한동안은 진짜 완전히 이게 이 회장님한테 취한 거예요. 아, 정신 차려. 그랬어요.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자, 애터미는 좋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느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생각을 잘해보니까요. 이게 제품이 만약에 비싸다면 저 같은 입담으로 저 같은 이러한 영업력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것은 나는 어렵겠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나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이 판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식당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엄마 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저는 그때 엄마하고 단둘이 살았고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고 동생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중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하세요. 근데 엄마는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거 하다가 우리가 무슨 5천만 원 1억이야. 하다가 그냥 나 다시 몸이 허리 좋아지고 하면 다시 알바하러 가겠다. 조금이라도 그냥 좀 용돈벌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 아니야. 엄마 그냥 하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H2 비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가셔야 돼. 그럴 때마다 제가 투입이 돼요. 엄마 가시면 제가 투입이 되고 제가 나가서 출근을 하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처음 만남 한 사람 이제 첫 만남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부동산 하시는 여자분이었어요. 화장품 주문을 세트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딱 어머니한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 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린다. 그래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엄마한테. 그래. 내가 왜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 땀 피질피질 흘리시면서 가방을 이렇게 울러매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 제가 그 처음 만난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전업하고 나왔을 때요. 저도 개척을 했어요. 워낙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개척밖에 길이었어요. 제 개척이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개척할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도 하는데 제가 딸로서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잘못된 거다. 난 정말 너무 양심이 없다. 전혀 창피한 느낌이 없었어요. 전혀 이게 문고리 잡고 누군 집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창피하고 뭐 아이고 뭐 그게 그때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요. 제가 좀 머뭇머뭇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 한 건 한 건마다 이런 사건마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다 축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저희들 또 한 가지 결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친척들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명단을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명단을 쓰게 되잖아요. 이모 다 우리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예. 한국에 오면 이제 다 이렇게 친척들끼리 이렇게 근처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모한테, 외삼촌한테, 엄마네 친척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했는데, 거지냐? 한국에 와서 이 땅을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뜬구름 잡는 일을 한다고. 제가 지금 이거는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눈빛과 그 말에는요, 그 무시와, 니네가 무슨 큰 돈 벌어. 예. 그때야말로 진짜 제일 자존심 상해요. 예. 바닥이었어요. 진짜 완전, 진짜 너무 그런 심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심한 얘기를 아마도 처음 애터미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사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고 작고는 다 있어요. 강도의 크긴 다 있지만 내 마음속에 와서 이 느낌은요, 똑같아요. 그 상처는. 왜 이런 걸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돈 벌려고 했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허황한 꿈 꾸지 말라. 어떻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래도 제품 하나라도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정말 나를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거꾸로 돼버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기서요, 갈림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첫 갈림길. 할까 말까. 예.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래. 아이고. 그리고 그냥 딱 집에 딱 문 잠그고 혹은 문 닫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냥 깜깜무소시 그냥 애터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고 성공하면 안 되나?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난 더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네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그 오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애터미의 성패의 첫 번째 딱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딱 갈림길이 생겨. 어떤 사람들은 그만둬. 어떤 사람은 오기로 애터미 사업을 해. 그럼 더 열심히 해. 그 전에는 그냥 실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 눈에 그냥 쌍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쌍불을 켜고 하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해. 어쩌면. 네.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개척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네. 개척도요, 그냥 슬슬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 죽기 살기로 해야죠.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빼놓고 들어가기 하잖아요. 계속 빼놔. 저기는 이래서 안 될 거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될 거고 여기서 이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두 줄 쫙. 우리 아버지까지도 못했어요. 중국에서 아빠도 오시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전화 받고 막 그거 다단계야 그거传销야 하면서 막 막 그렇게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엄마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 자기 한번 가서 들어봐. 야, 우리 엄마 진짜 아주 예. 근데 나하고 그러지 말고 니 가서 들어. 아빠하고도 가서 들어봐.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아빠 가서 듣고 나서 한 번 듣고 나서 뚜껑 열렸어. 나도 가서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아빠도 같이 개척에 동참을 하시게 됐어. 우리 아빠 개척 진짜 잘하시거든요. 웬만하면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세요. 예. 내가 나이 이렇게 먹고 거짓말 할 줄 알아요? 하면서 예. 그래서 저희들 첫 사업자도 사실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후속 관리를 못해요. 후속 관리는 어머니가 잘하시고 아버지는 이 개척 그냥 막 들어가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이제 비자가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투입해서 이제 스폰서하고 다니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경험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가
저는 바로 나왔을 때 나도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척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명단이 없잖아요. 명단은요, 꼭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명단이 없다 보니까 작성할 명단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개척을 하고 나서 그 명함장을 다 받아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명함을 가지고 이제 적는 거야. 그게 명단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인상이 더럽더라. 이 사람은 태도가 좋더라. 이 사람은 항상 웃더라. 항상 뭐 어쩌더라 하면서 뭐 뒷담화, 앞담화, 뭐 뭐 흉보고 욕하고 뭐 하여튼 다 들어가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세 명이 딱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는 이제 계속 더 가게 되는 거죠. 더 가면 그분들도 이제 신뢰가 생기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요, 사주는 사람마저도 없었어요. 말투까지 이제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요, 사람은 계속 가다 보면요, 이게 신뢰가 쌓여요. 예.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제품 사기 시작하고 후에는 이제 막 그 미용실 같은데 그냥 막 거기 뭐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이제 막 얘기 나누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애터미 막 얘기하고 제품 사시라고 막 권유하고 막 데모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아지트 같은 곳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도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소비자만 구축했어요. 사업자는 없었어요. 안 들어. 아니, 초대를 해야 오면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초대 한 몇 분 한 적 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가자 그러면 안 와. 근데 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정말 애터미 이거 정말 비전 좋다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같이 막 식사도 하고 아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튿날 전화를 안 받아. 집에 가서 이제 뭐 아들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또 엄마 또 그러게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빨 끌어올려서 좋았다가 또 무너지고 저 사람 한 끗만 좀 잘 됐으면 그런데 했다가 또 툭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 사람만 근데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망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창피한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은 막 그 팀끼리 막 물굴해가지고 막 같이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 네. 그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가는데도요. 사람이 없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함을 좀 면하려고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남의 팀에 앵겨붙는 거. 남의 팀에 앵겨붙는 거. 나는 내 팀이야 하면서 이래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맨입으로 가면 안 돼요. 먹는 걸 막 이렇게 싸가지고 항상 푸짐하게 우리 먹을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그 형제랑 드실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우리 중국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차단 아시죠? 예. 어디 나가서 먹기 제일 편하고 맛있고 한국 사람도 이게 뭐야 너무 맛있다. 예. 계란으로 만든 그 차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싸가지고 가면 완전 대박. 아이고 먹는 거 가져가면요. 뭐 스폰서가 누구고 몰라요. 우리가 대빵이에요 완전. 예. 그렇게 앵겨 붙었어요. 아침 조회를 하면요. 예. 어디 미운 오리 새끼 두 마리가 요래 가지고 엄마하고 저하고 요래 가지고요. 우리 변희성 단장님 예. 또 평소에 이렇게 걸렁걸렁 하시잖아요. 이렇게 약간 자태가. 예.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사업 초창기 때 정말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그 생각했어요. 둘만 딱 앉아가지고 그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예.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사실은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었으면 지금 한 달에 한 300원 벌 건데 뭐 여기 와서 왜 지금 뭐 하고 있지? 76,500원 76,500원 아니라 7만 원 벌려고.' 예. 아 근데 그럴 때 그런 순간순간들을 참고 참으니까 또 쪼끔 좋은 일 좀 생기고 또 고거 지나고 나니까 또 안 좋은 일 생겨 가지고 또 참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4년도 7월 1 일에 예 엄마가 "야 너도 나와라 이제. 네가 나와라." 예. 그래서 저하고 엄마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 둘 다 전업하자." 예.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뛰어 보자. 예. 벼랑 끝에 한 번 서 보자. 예. 죽게 하겠어. 그리고 2014년 7월 1일 날 제가 정말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나오니까요. 막막하긴 막막하더라고요. 수입 있다가 수입 아예 없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 그래도 내가 중국어를 가르치면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한테 강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다. 내가 가서 한두 시간만 하도 한 달에 최소 그냥 한 100, 200은 그냥 뭐 버는데' 우리 엄마가요 독해요. "아니 하지 마. 너 그거 하러 갔다가 그거 한다고 가는데 드는 시간, 그거 가 하고 하스 해 하고 집에 오는데 시간, 그 앞뒤로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느냐. 미팅이 있으면 너 어떤 걸 먼저 할 거야." 생각해 보니까요. 그 결단은 안 되긴 안 됐나 봐요. 그래도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서 싹둑 잘라냈어요. 아예 알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어떤 알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그래서 사업자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이제는요. 정말 바쁠 정도로 소비자를 찾았어요. 많이 찾았어요. 소비자. 소비자 찾는 거는요. 이제는 막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력이 생기다 보니까요. '소비자는 말만 하면 되구나.'를 알게 됐어요. 애터미 제품 좋고 싼데 소비자 찾는 게 어렵나? 무조건 나가서 얘기하고 그냥요 과감하게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애터미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내 그냥 옆에 근처만 오면요 애터미 아세요? 나가는 거예요. 약간 미쳤죠. "누구 보고 나 뭐 웃어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단련을 하려고요. 누구 만나나 애터미를 얘기한다는 이런 각오로 인제 있는 거야.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 타면요. 진짜 저 사람 엘리베이터 타는 건 그 얼마나 짧아요 시간이.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죠. '그래 내가 연습한다. 한다. 애터미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나가요. 성과 없어요. 성과 없어요. 해요 근데. 왜?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자.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터미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 그렇게 하면요. 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애터미는 정말 그 사람 찾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소위 더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그 과감함을 더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 정말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그렇게 하면 뭐야?'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과감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하고나 다 얘기한다. 음. 그 정도로 미쳐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1일 날 인제 했어요. 근데 그때 또 고난이 하나 왔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고난이 왔어. 집 전세 올려 달래요. 그래 가지고 또 올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안 좋은 방 찾아가죠. 음. 집 점점 안 좋아져. 예. 점점 안
그래서 지하방으로 갔습니다. 예. 지하방에 있으면서 제가 그때 저한테 힘도 주고 계보도를 이렇게 그 달력 뒷장에 큰 흰색 종이가 있잖아요. 예, 공백기에다가 거기다가 계보도를 쫙 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맨날 쳐다보면서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뭐 사람 만나면 당연히 뭐 예, 잡상인 취급하지만 집에 와서 저 계보도를 딱 보면요. 야, 그래도 많이 내려갔네. 많이 내려갔네. 야, 처음에는 한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회원 가입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제품 파는 것보다요. 회원 가입이 소중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인맥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회원 가입하는 하나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의 얘기에 따라 2주를 쫙 내려놨어요. 옆으로 펼치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것이 철칙이었어요.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소개를 해도요, 그 사람 우측에다 회원 가입시키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안 시키고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회원 가입에는 절대적으로 신중하자. 이게 저의 원칙이죠. 왜냐하면 일단 잘못 가입했을 때 이거는 예, 정말 안 좋은 효과 혹은 내가 더 힘들어진다. 회장님한테 우리 스폰서님한테 계속 들어가지고요. 그 철칙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요, 저의 계보도 들어가 보면요, 진짜 이렇게 쫙 내려가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 또 그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은요, 막 펼쳐 적히는 분들도 많아요. 후회한다, 후회한다, 말 안 들어요. 이제 후회하는 날 이제 딱,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얘기인데 저보고 가서 다 하래요. 예, 이제 요즘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이고, 여러분들 위해서이지만 또 여러분의 그 회원 가입하는 그 분을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첫 사업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개척한 저희 그 수지에서 그 뭐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부가 세탁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A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요, 그분들이 막 다이아몬드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갔는데 또 인품도 좋으세요. 가면 항상 웃고 반겨주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반겨주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아유, 불쌍하다. 우리도 옛날에 했었는데 안 됐잖아. 근데 니네가 이렇게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겨준 거예요. 그래서요, 불쌍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준대요. 이유가요, 사주면 더 열심히 할까 봐. 그리고 그분들이 의사에서 옛날에 했던 제품들이 아직까지 재고에 남아 있어요. 우리 사줄 것도 없어요. 예. 치약 칫솔 아직까지 그쪽 거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열었던 게 애터미 커피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커피 없으니까 밖에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차 갖고 계셨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그냥 한 묶음 쥐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포일러 법칙이에요. 우리가 계속 만났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개척 다니는 아줌마. 근데 어떠한 새로운 제3자가 딱 들어와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딱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의상 들어주기도 하겠죠. 근데 그 예의가 딱 이 애텀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애터미 제품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일단 그분들이 많이 안 써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준 것만 쓴 거지 많이 안 써봐도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분들이요. 우리 스폰서님 얘기를 듣고 나서 팜플렛을 주변에 그냥 슉슉 그냥 몇 개 돌렸는데 거기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요. 뭐 밑자야 본전이지 뭐 하고 한번 써보자. 근데 여기서 놀란 거예요.
A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팜플렛 보고 그냥 사. 뭐지? 사고도 반응이 좋았어. 더 뭐지? 계속 뭐지? 뭐지? 그래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사업 설명 오시는데 물론 이제 사업 초대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뭘 했냐면 매일 진짜 거의 매일 갔어요. 같이 짜장면 먹고 같이 식당 가서 회도 먹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회야. 7만 원 돈 나오면 그거 가지고 회 먹으러 갔어요. 음. 회 먹고 짜장면 먹고 그냥 가서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좀 친해지잖아요. 음. 신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면서 한 방에 이제 누구까지 모시고 왔냐면 자기 A사의 스폰서. 그 A사의 스폰서가 A사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신 분.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뭐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알아보는 방식이 차원이 다르다. 이게 딱, 이게 뭐지? 한 다음에 이분들이 했던 게 그때는 동영상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영상이란 동영상을 다 들었어요. 회장님 동영상, 이성인 박사님 동영상. 네. 그때 추석일 때 그분들이 좀 쉬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집에서 추석 쉬는 동안요. 밤낮 없이 그 동영상을 다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능하겠다. 다부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요. 리더 찾기 게임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 도대체 뭐가 리더 찾기 게임이나 해보면요. 왜 리더를 찾아야 되나고 제가 분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요. 이 자세와 태도가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고 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애터미에서 어떠한 것을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분들은 되어 있어.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항상 이 초대 이렇게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퇴근하시고요. 오려면 항상 늦어요. 네, 지각하세요. 근데 지각하시는데 오셔요. 우리는 늦으면 안 와버리잖아. 근데 지각했는데 오셔가지고요. 뒤에 아무도 초대 안 했었을 때야. 처음 이제 막 시작해가 이제 애터미 알 때. 근데 오셔가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듣다 보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꾸벅꾸벅 조세요. 근데요. 조라도 안 빠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초대하기 시작하십니다. 초대를요. 쉴 새 없이 하시더라. 시스템 있는 곳은 있는 곳대로 강사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앉히는 거.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서 어떻게 열릴지 모른다.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오셔가지고 뭐 이런 데 데려왔냐고 깽판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라면 창피해서 예, 아휴, 다음에는 초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러잖아요. 아니 계속 초대. 그럴 수도 있지 뭐. 갔어. 이래요. 그리고 또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갔다가 왔다가 100% 그분들이 오셨다고 다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 거꾸로 A사에서 거꾸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은 다 밑으로 가고 파트너가 이렇게 예, 자기 스폰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상향으로 찾는 이제 경향이 있죠. 스폰서들이 밑에 있어. 근데 그 스폰서들이 지금 총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리더스 막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네. 팀을 다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반팽이잖아. 제가 반팽이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애터미 하시는 분,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이렇게 딱 보면요.
현 상태가 뭐냐면 대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회장님에 대한 반팽이들이 이제 스폰서가 될 경우죠. 그러면 나도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멋진 파트너가 오면 착착착 이렇게 안내도 좀 하고 막 착착착착 했으면 좋겠는데 잽이 안 돼. 꿀려 항상 왜 작아지는가, 그죠? 저도 그랬어요. 워낙 파트너 사장님들이 짱짱하신 분이다 보니까 저도 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좀 필요해요. 저보고 오셨는데 스폰서님 저 제품 강의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머, 지금 8시 56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너무 길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친근감을 느껴가지고 네, 제가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그때 그 기회를 타서요. 저는 공부를 했어요. 나도 내 파트너 사장님들은 지금 나의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하시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배워서 나도 강단에 서고 나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도 이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스폰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한쪽이 우측 라인이 정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나왔지만 나의 좌측이 짱짱해지려면 나의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에 그 다음에 시스템 참석하는 거는요. 그 전에 그냥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서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스템 참석을 해야 내가 배운다. 진짜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야, 어쩌면 다 이렇게 막 보석 같아. 적고 이걸 나가서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야, 쫙쫙 빨아들이는 느낌. 쫙 빨아들이는 느낌. 사장님, 근데요. 진솔한 고백은 뭐냐면요. 그런 때가요. 길지가 않아요. 애터미 하면서 쭉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빨아들일 때예요. 진짜 그때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한때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뒤로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좋은 강의 들을 때 좋죠. 그렇지만 한마디 한마디씩 오는데 그때는요 100마디가 확 와요. 완전 그때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쳐서 애터미 막 얘기할 때요. 그것도 짧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는요. 그냥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내가 물불 안 가리고 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10년 동안 무조건 열정으로 사업한다? 없어요. 내가 열정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매진하고 몰입하고 완전 했을 때 그 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느낌 아세요? 제가 이 느낌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인 거. 네. 항상 열정을 가지라. 열정.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정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완전 몰입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로 하나, 이제 요즘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이제 1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는 짜셨나요? 2023년도 목표. 네. 목표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애터미에 새로운 앱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우리 쇼핑몰. 그 쇼핑몰에 잘된 게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수치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과연 내가 올해 나는 작년의 수입이 얼마인데 올해는 수입을 얼마로 이끌 것인가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내가요 돈 얼마 벌 것이라는 욕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3천이니까 올해 6천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6천에 해당되는 행위가 나오고 회원수가 나오고 우리 회원수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나의 회원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내가 직접 추천하는 것을 좌우에 몇 명을 할 것인지, 나의 직급은 어디까지 도달을 해야 6천원이라는 이 수입에 갈 것인지, 이게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해지게 돼요. 그러면 회차별 목표까지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짜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첫 해에 2013년도 첫 해 1년 수입이 267만 1,670원입니다. 숫자도 안 까먹어요. 1년에 한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해 1,100만 원, 그 다음에 2,100, 그 다음에 4,200, 9,600 이렇게 되었어요. 뒤에는 1억이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해 267만 1,670원 이 금액이요. 이 수입이 제가 애터미에 몰입한 수입이에요. 내가 애터미에 그만큼만 몰입했어요. 두 번째 1,100만 원요. 내가 또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면요. 그 수입이 나온다. 첫 해에 제가요. 판매사 도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 외에는요. 한 번에서는 진짜 몰입해서 했는데 그 외에는요. 하긴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억 연봉까지 가는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오토 판매사 빨리 가는 사람은 리더스 클럽도 빨리 가요. 근데 이것이요. 복제가 되면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을 질질 널고서 길게 가면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업은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누군가를 당길 때, 누군가를 사업자로 만들 때 주저주저하게. 근데 내가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고 내가 리더스에 빨리 들어가고 내가 수입이 빨리 되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시라는 얘기고 목표를 정확히 짜서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교훈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뭔가라도 앞에 너무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러한 목표를 짜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도 가세요. 해외도 막 가세요. 이제는 막 전국 동보잖아요. 가십시오. 어디나 가서 막 뚜지도 보면 애터미는 무조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장혜란 총장님 정말 멋지게 강의해 주셨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솔한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강의 내내 저랑 되게 어쩜 이렇게 되게 비슷하지? 어쩜 나랑 이렇게 닮은 꼴이 많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진행해왔던 과정들이 되게 많고 다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순간들을 계속 와요. 순간순간마다. 그쵸 우리 총장님? 근데 그걸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잘 이겨내면서 또 이렇게 성장의 과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제가 초청했는데 단번에 예스로 대답해 주시는 우리 멋진 장혜란 총장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대요. 너무 바쁘신데 제가 빨리 해주시고 이제 지금 너무 막 더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막 읽었어요. 네, 근데 바쁘실 때 알고 있으니까 얼른 빠르게 또 가셔도 저희가 여운을 갖고 저희는 이제 스피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란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화면에서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와 사업했던 전반적인 이야기들 아마 여기 겪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그쵸? 여러분 이거 나의 이야기랑 다른 게 없다. 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쵸. 아, 예, 맞아요. 거절받아서의 아팠고, 또, 야, 그렇게 막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뭐 돈이 없어? 내가 뭐 미모가 딸려?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부분을 듣고, 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 이게 나누는 힘이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많이 못 들어요? 내가 듣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내가 받아요. 막 내가 힘이 느껴지고 막 할 수 있겠다는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하는데 계속 열려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스피치 하는 요령은 다 아시겠지만 어디에 사는 누구라 그러는 얘기와 이름과 그리고 전직, 난 무슨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제품을 통했는데 기가 막혀서 애터미에 대해서 반하게 됐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오늘 강의를 듣고 와 이런 부분을 너무 얻었다.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 오늘 나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성장하겠다.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刘秀玲， 크게. 刘秀玲， 네. 우리 역시 류슈링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류秀玲입니다. 저는 오늘 진짜 스피치 하고 싶어요. 여기 장일란 총장님이 중국 사람 있는데 제가 강의를 영상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또 좀 친해, 얼굴이 좀 친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 부분 저는 너무 동감하는 거 많아요. 또 창피도 하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해서 상대방이 뭐지? 너 뭐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틀어와는 것도 와닿가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들었다가 또 열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또 틀어서 또 앉아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확실히 이 지금의 순위 들은 순간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느낌은 알겠어요. 막. 네. 느낌이 거기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어디서 나가서 인맥이 없어서 우리 다 중국 사람이는데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지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나는 한국말을 또 못하고 그리고 인맥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창피도 하고 혼자도 두려운 마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통감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안내한다 그러면 원주에 살고 계신 류쇼링 국장님이시고요. 전직은 중국어 선생님이셨고요. 네, 애터미는 중국어 학원 원장님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나누어 주신 우리 류쇼링 국장님께 네, 박수, 네, 응원의 박수. 네, 용기가 없고 했었지만 지금 너무 잘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인맥 한 명을 잘 잡아서 정말 입맛 파기로 개척도 엄청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지금 손 들고 이름 말씀해 주세요. 큰 소리로. 나 가장 빨리 성공하고 싶다. 난 진짜 그럴 자신이 있다. 난 그런 용기를 오늘 얻었다. 네, 하시는 분 신성경이요. 이름을 불러. 네, 신성경이요? 신성경님. 야, 제일 멋있습니다. 제가 미모 때문에 선택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세일즈 마스터 신성경입니다. 저는 전문직 간호사 일을 하다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옷장사를 하기 했었거든요. 근데 옷장사 했을 때가 가장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일이고
뭔가 내가 오늘 버는 돈이 그대로 내 수입이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뭐 눈이 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때 그 열정이 아마 한 18년 전 그렇게 하다가 일이 매일매일 나가는 그 일이 매일 힘들더라고. 어느 순간 돈도 좀 벌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사람하고 오는 그 시간을 예약을 하면은 조금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3년간 서울을 왔다 갔다